그래서 워크북을 보시면요, 유제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석에 있는 것처럼 개념을 뭔가 필기하게 돼 있는 장하고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유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간격이 좀 더 높고 쓰기 좋게 돼 있다. 대부분 워크북을 쓰고 있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첫 단어는 이제 함수의 극한, 여러분이 극한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표현은 자, 이 표현은 x 값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쓰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얘는 어떤 표현이냐? 일단 첫 번째로 정의부터 얘기 드리면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뜻하는 거예요. 좀 글씨고 써도 이해드리고 제가 썼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x 값에 대한 얘기인데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근데 a랑 다른 값을 가질 때야. 그래서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x가 3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x라는 녀석이 값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9 그리고 2.99 그리고 2.999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2.999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배울 때는 2.99 땡은 3이라고 배웠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이 되는 게 아니라 2.9가 무한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돼? 3이 된 건 아니지만 3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3.1, 3.01, 3.001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3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 예시입니다. y가 이렇게, 이 방법은 이쪽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 방법은 이쪽에서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군데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두 개가 우리가 항상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데로 온다, 요 왼쪽에서 온다 해가지고 x가 3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방향을 의미한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쪽에서 왔다는 방향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큰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 플러스 쪽에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큰 데서 왔다라는 표시해줘요. 그러면서 얘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좌극한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얘는 오른쪽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우극한이란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마이너스 쪽에서 왔냐 플러스 쪽에서 왔냐, 출신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여기를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시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값이 3에 가까워질수록 요 f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에 가까워질수록 4를 향해 가겠죠. 그럴 때 우리가 x로 3에 갈 때 fx는 4다라고 하고, 이렇게 특정한 숫자로 가는 거를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요 4가 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극한값. 그러면은 이게 좀 제가 부가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 3일 때 4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특수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비워져 있고요. 4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0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F3이라는 거는 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x가 3으로 갈 때 fx는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0인데 우리가 처음 정의를 할 때 다른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극한값은 다른 값을 가지면서도 4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극한값이라고 특별히 나와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개념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좀 될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소리일까요? 그래서 요건 예시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은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간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수렴이라고 하고 얘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미관상으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표현을 빌려서 씁니다. 우리가 이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극한이다 이렇게 LIM을 쓰고 여기에 X 값에 대한 녀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L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X의 극한을 여기 써주시고 여기에 함수를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극한값을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LIM을 이쁘게 써주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해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리미트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읽는 건 리미트입니다. 이렇게.
참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다 쓸 때 큰 데서 오는 녀석이 플러스 우극한이고 작은 데서 오는 녀석이 마이너스 좌극한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좌극한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바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준 녀석이 좌극한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x가 a로 갈 때 오른쪽에서 온 녀석에 대해서 우극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내가 요 1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면은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면은 우극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제가 본 예시로 주어진 거고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는 이건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중요한 거 쓸 거니까. 자, 그럼 극한값은 언제 존재한다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내가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엔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고요. 안 존재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뭐 되게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좌극한값이 여기로 가는데 우극한값이 여기로 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이 형태.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 즉 왼쪽으로 갔을 때 끝이 보이는 목적지하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목적지가 다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푸는 것보다 좀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다 알아듣었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 주는 거고, 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돼? 발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아까 수렴이라고 했고요. 즉 수렴에 반대되는 개념은 발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발산은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내가 이 녀석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무한대라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무한대가 설명할 건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해서 특정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값으로 계속 가겠죠. 그때 우리가 얘가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를 설명하려고 무한대를 보았는데 무한대라는 것도 발산의 일종이다. 근데 무한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가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100, 1000만 엄청 큰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이걸 왜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항상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항상 1이 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이 무한대라는 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얘가 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얘보다 클 수도 있고 어떻게 상관관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예시로 드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이제 시각적인 얘기하고 우리가 숫자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고 일단 얘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를 이렇게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x분의 1은 요런 함수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건 요거 x축으로 반전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값이 무한대로 전개된다는 거는 이쪽으로 어떻게 돼? 밑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이 이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돼? 얘가 결과적으로 0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x분의 1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한값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돼? 함수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얘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0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게 어떻게 돼? 우리 함수값이 딱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얘를 무수히 크게 보냈을 때 어디를 향해 가냐? 목적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계보세요. 저는 숫자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마이너스 1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0.01이고 마이너스 10의 100제곱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0.02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뭐 1000제곱, 만제곱, 1억제곱 점점 커질수록 얘가 0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 보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극한값의 유무를 조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극한값을 조사할 때는 아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라 그랬어요. 그럼 얘의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이라고 불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건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0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값 x는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0을 향해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0에 도달하겠구나. 그다음 우극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두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 1부터 0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양수겠구나. 그래서 x제곱이 되고 0이다. 두 개가 다르지만 0에서의 극한값이 같네. 그러면은 얘는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2번은 그래서 우선 여러분 요거가 함수로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y는 절대값 x 빼기 2분의 x 빼기 2. 그런데 얘가 x는 2에서 함수값은 정의가 안 됩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x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가 돼서 1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함수가 돼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은 2에서의 값은 정의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2의 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고 우리가 실제로 2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리미트 x가 2의 자극한일 때 이때 그냥 마이너스 x 빼기 2 x 빼기 2가 돼서 얘가 어떻게 돼? 그냥 약분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 플러스 즉 우극한일 때 x 빼기 2에 x 빼기 2가 돼서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2랑 최대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된다. 이렇게 된 우리는 발산이다. 어디 여기까지 뭐 쓰고 있어 바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말이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항상 그렇지만 제가 글씨가 이쁜 편이 알아서 더러워서 못 알아보겠어요 있으면 최대한 신경 써서 써줄 테니까 잘 못 보겠는 글씨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기본 문제를 제가 쭉 다 풀어줄 거고요. 시간 되면은 연습 문제 중에서도 어려워 보이는 거까지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하루에 무조건 한 단원을 끝내야 돼서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이제 또 유제라든지랑 연습 문제 받아줘야 되니까 제 최대한 문제 많이 풀어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프린트로 써주실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비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함수는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서 들어보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만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잘 알겠지만 지금 잘 모르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 1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 1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1이 f1에서는 마이너스 f1, 즉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얘 이렇게 봤더니 뭐야? 바로 원점 대칭이고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 안 나면 1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기억나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아, 얘가 뭘 의미하겠구나 알 수가 있고요. 원점 대칭을 그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일단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대칭해서 딱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 그림을 새로 그려도 되고 여러분이 그 위에 그려주셔도 괜찮고 중요한 거는 원점 대칭인 것만 알면 되니까 원점 대칭 알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값 구해보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면 목적지가 어디다? 바로 여기다 해서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에서 좌극한 fx를 구하라. 자, 두 번째는 2의 좌극한이라는 건 또 2를 향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여기의 목적지가 2다. 그 답은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왼쪽 작은 데서 오면 좌극한, 오른쪽 큰 데서 오면 우극한. 자, 그래서 기호문제 1-2번으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요 유형 같은 경우엔 부정형.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극한값이 수렴하거나 발산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 중에서 극한값이 0과 0으로 됐을 때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2번을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고 분자도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어떻게 돼? 2가 실질적으로 되는 게 아닌 극한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해서 약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4를 향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부정형에서는 0이 되는, 즉 x 빼기 a는 0인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 푸는 거는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 문제를 풀면서 잠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쉬는 시간이 없냐고 하는 쉬는 시간은 아이들도 저게 이제 핸드폰 씻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찍으면 용량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열도 많아져가지고 1시간 조금 안 됐을 때쯤에 살짝 핸드폰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혹시 뭐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너무 그러진 않죠? 아니, 좀 느리면 더 빨리 갈까? 첫날부터 너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물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극한이 가는지 생각해보면 0을 향해 가네요. 아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는 조립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얘가 x 빼기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 x 제곱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분해서 분모의 극한값은 2고요. 분자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번이랑 4번 딱 풀고 잠깐 정비하는 시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더 짧아지지. 아, 샌드 안 좋지.
자, 일단 3번은 똑같이 0분의 0꼴인데 무리식이 있는 형태를 뜻해요. 자, 그래서 얘도 뭐 처음에는 원래 여기 원칙적으로는 여기 x가 9를 향해 갈 때 여기는 3을 향해 가니까 3 빼기 3 0의 형태로 갈 것이고 9 빼기 9는 0의 형태로 간다. 그럴 때 0분의 0이 아니라 무리식이 있네.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거는 유리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루트 x 빼기 3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x 빼기 9 루트 x 플러스 3. 그럼 분모를 우리가 어떻게 돼? 전개해 주시면은 x 빼기 9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x 빼기 9가 싹 또 싹. 그러면 x가 3을 향해 9를 향해 가면은 루트 x는 3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얘 그것이 6이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이번에는 루트가 위아래에 있네요 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0분의 0꼴에서는 0이 되는 녀석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x를 우리가 약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해준다? 루트 2x에다가 이제 위에 그리고 아래에다가도 똑같은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를 위아래에 곱해준다. 그러면 위에는요 사실 x 더하기 2 빼기 2여가지고 x만 남게 될 거고요. 아래는 루트 2x 루트 2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2. 자, 어떻게 돼? 0을 향해 간다라고 했는데 x는 약분이 될 거고 얘는 2루트 2. 그럼 2루트 2에다 루트 2를 곱하면 값은 최종적으로 4분의 1로 수렴한다. 선생님 대수 한번 했죠? 대수 안 한 친구 없죠? 이거 세제곱근 모르지 않죠? 어떻게 돼? 3번 곱하면 같은 걸 3번 곱하면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되는 세제곱근이라는 녀석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다가는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잘 알면서도 이런 거를 봤을 때 갑자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다 뭘 곱해줄까? 뭔가 머리가 꼬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어차피 세제곱근 x를 2번 곱하면 될 거고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까 빼기 세제곱근 x랑 여기 숫자 2. 원래 앞에다 곱하는 게 정석적인데 약간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거는 풀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계산해보면 알아.
자, 그러면 요걸 어차피 전개할 필요 없이 요거는 x 플러스 파이제니까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하면은요 요거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제곱하면 4.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극한으로 간다면은 마이너스 2로 가기 때문에 2 곱하면 플러스 4. 마지막은 4. 그러면은 1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이 편하게 편하진 않겠지만 떼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 보시면 이번에는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갈 텐데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차수 높은 걸 따라간다라고. 차수 높은 거. 자, 그럼 기본 문제 1-1번, 기본 문제 1-4번에 1번을 보시면은 이 배에는 어떻게 돼? 분모의 차수가 높아요. 자, 그래서 무한대로 할 때 315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얘가 더 차수가 크니까 이 무한대가 왕창 커지겠네라는 약간 비수학적인 생각을 발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한대를 제곱배하고 무한대를 하면은 제곱이 훨씬 더 심하게 커질 테니까 분모가 쉽게 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수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으로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이제 항상 분자 분모 다 합쳐가지고 제일 높은 자수가 보면 2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아래에 똑같이 x 제곱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 요건 좀 제가 설계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1 그리고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한값 치면은 3은 x를 어떻게든 보내든 3이 되고요. x분의 2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봐서 알겠지만 x분의가 있으면은 0이 될 겁니다. 극한값이. x 제곱분의 1도 어떻게 돼? 결국 더 빨리 0을 향해 다가가겠죠. 자, x분의 2 아까 0을 향해 간다 그랬고 얘도 0을 향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극한값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가
3분의 0이다라고 하나로 쓸 수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얘가 0을 향해 간다. 즉 우리는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망설임 없이 0을 향해 간다. 분모가 높으면 0으로 수렴. 자, 두 번째는요. 분모가 이제 같아요. 분모가 같다는 게 아니라 차수가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바로 요 상식뿐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1을 분모에도 고쳐주시고 x 제곱분의 1을 분자에도 곱해주십시오. 그러면요 2분의 2 더하기 x분의 3 빼기 x 제곱분의 5 다시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 제곱분의 1. 자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가요? 2 더하기 빵 빼기 빵 그리고 5 빼기 빵 더하기 빵을 향해 가니까 얘가 2분의 5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렇게 쓸게요. 차수가 같다면 앞에 있는 숫자만 따도 되는구나. 크면 분모가 크면 0 같으면 앞에 상수만 따면 된다. 삼 번은 이제 분자가 클 텐데요. 이것도 똑같이 x 제곱을 나눠줘도 되고 얘는 이렇게 x 제곱을 나눠줘 볼게요.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이렇게 되거든요. 분모가 0 더하기 0의 형태가 되고 여기가 4 빼기 0 더하기 0의 형태. 이건 뭔가요? 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0.1분의 4는 40이죠. 0.001분의 4는 400. 0.00001분의 4는 뭐 4의 몇 10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가 0을 향해 갈수록 위에 숫자가 고정돼 있다면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게 되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거슬리면은 그냥 x만 나눠도 분모는 3이 남고요. 분자는 4x가 나와서 얘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분자가 크면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여러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에는 요까지 하고요. 2교시에는 이제 나머지 극한과 합성함수의 극한 그리고 활용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뭐 업로드 겸 할 때 동안 정리하고 살짝